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 조성은 여성이 어떻게 해서 33세밖에 안 된 여성이 이렇게 대한민국 판을 갖다가 전부 다 정치판을 이렇게 회오리처럼 두고 윤석열 총장이 적어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랬을 리가 만무하다. 만에 하나도 없다라는 저러한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절대로 윤석열은 결백하다. 이건 저는 100% 신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33세 된 여성에 의해서 이러한 의혹이 제보되고 이러한 정치공학적인 어떤 파란이 일어나야 되는지 정말 이 정치판을 보면서 참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오늘 보니까 이건 표태준 기자와 이정구 기자가 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그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이가 지난 8월 11일 서울 모 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하루 이틀 전에 손준성 검사 있죠.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소위 자동 생성 문구가 달린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몽땅 이렇게 파일을 내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 씨는 이 파일들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김웅은 누구이며 결국 조성은은 누구인가? 조성은은 첩자였는가? 누구의 첩자였는가? 어디의 첩자였는가? 그렇다면 선대본부 박원순 캠프에서 시작한 그의 소위 말해서 지금 좌파 행적들을 김일성을 추종한다고까지 얘기하는 찬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국힘당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본부 대책부본부장 부위원장으로 올 수가 있었느냐.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공학적으로 정치 공작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도 나중에 공작으로 확인되면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조성은과 김웅은 미스테리맨 앤드 우어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미스테리우스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만은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씨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해당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시점은 2020년 4월 초인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박 원장 만남을 앞두고 이 조씨가 그 파일들을 다운받는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원장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첫 보도를 했습니다. 조성은이 손준성 보냄 파일을 다운받는 바로 그 시점, 조성은 씨가 손준성 보냄 파일을 다운받는 그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 씨가 언론 등에 제보한 손준성 보냄 이미지 파일이 110개, 자신과 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해서 제보한 것만 해도 30장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여성이. 마치 옛날에 어떤 여성처럼 말이죠. 연상이 되지만 제가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지 않을까 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손준성 보냄 이미지 파일에는 여권 인사 고발장 2개 첨부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씨는 이를 작년 4월 3일과 8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김웅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웅은
누구냐? 유승민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유승민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유승민의 대변인이고 유승민의 피즈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취재를 갖다가 전부 종합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조 씨는 박 원장과 점심 식사 직전인 지난 8월 9일과 10일 손중성 보냄 이미지 파일 110개 모두 다운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니 이 점심 식사 이틀 전인 8월 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 이미지 파일 8개를 하루 전인 8월 10일에는 100여 개를 다운받았다는 겁니다. 김 의원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파일도 9개나 된답니다. 이게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박 원장을 만난 다음 날인 8월 12일에는 김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 2장을 추가로 캡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작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성은이가 조작전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조의 작전, 조스 스케줄, 스킴입니다. 여기에는 작년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 X 실명 판결문의 내용과 전송 시점 등도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뉴스버스가 9월 2일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했지만 이 매체는 조 씨가 박 원장을 만난 이후에야 고발장 파일 등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조 씨는 뉴스버스 기자에게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것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일각에서는 조 씨가 박 원장에게 해당 파일을 보여주고 자문을 한 뒤 뉴스버스에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특종은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SBS 방송에 나가가지고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원장님이 누굽니까? 박지원 원장님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가로 박지원 원장님이나 또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을 이제 치자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목은 소위 조성은이가 자백한 대목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박 원장과 조 씨의 8월 11일 만남 자리에 추가로 한 명이 동석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캠프하고 당에서 들은 말인데 이 조 씨 조성은이가 8월 11일 만난 자리에 한 명이 더 동석했다고 늘 있더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세 사람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씨 등 피고발인들이 허위 폭로를 통해 가지고 윤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2일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동석자 일명이 누구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측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누군지를 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도 기자들에게 조 씨와 박 원장 식사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당과 캠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를 인용을 해가지고 어저께 말을 했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인데 조성은 씨가 고발 사주 사건 관련 자료를 지난 2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씨와 식사에 동석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식사는 나와 조 씨 둘밖에 없었고 고발 사주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동석자 운운하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인간적 배신감마저 든다고 아주 그냥 철저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박 원장이 애초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을 알아서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필 규정이라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곧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꼭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느낌마저 드니 말이죠.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고 또 국가 안보가 한미동맹에서 굳건하게 활성되는 그 명쾌한 대한민국, 내일 새벽 대한민국의 태양이 떠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